세월호 침몰 사고, 판교 환기구 붕괴 사고,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등 언제 어디서 벌어질지 모르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 그렇다 보니 안전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일단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런 안전교육을 미리미리 실시함으로써 그런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학생들이 가질 수도 있고, 직접 자격증이라든지 교육을 찾아 나서지 않는 이상에는 이런 걸 수료하기 힘드니까 교육을 실시한다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는 황순종 씨도 이런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다는데,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났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응급처치 요령을 몰라 때를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사고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같은 안전교육을 학교 정규 과목으로 편성을 해 의무적으로 배우겠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안전한 생활을 위한 의용소방대원 황순종 씨의 입법 제안, 안전교육 정규 과목으로 의무화. 대한민국을 사고공화국이 아닌 안전지대로 만드는 그 첫걸음. 국민입법 제안, 우리가 만드는 세상에서 알아본다. 충남 천안의 한 119 안전센터. 이곳에서는 입법 제안자 황순종 씨를 비롯해 의용소방대원들이 매주 다양한 종류의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오늘의 교육 주제는 바로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은 무엇보다 바른 자세가 중요한데 그 방법 한번 살펴볼까? 우선 깍지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한가운데에 대는데, 이 환자의 수평하고 이 처치자의 팔은 수직이 돼야 된다. 처치자의 바깥쪽 무릎이 응급 환자의 어깨와 일직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30번 누릅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26, 27, 28. 이후 인공호흡을 2회 하는데 이 과정을 환자의 의식이 돌아오거나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야 한다. 황순종 씨도 이렇게 배운 심폐소생술로 2달 전 한 사람의 목숨을 살렸다고 하는데, 뒷문이 마침 열려 있어서 뛰어 올라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컥컥하면서 이제 숨이 있었어요. 근데 불과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이제 그 숨도 없고 맥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안 잡히더라고요. 우연히 버스에서 기절한 기사를 보고 본능적으로 응급처치를 실시한 순종 씨. 아까 호흡을 2번 불어넣었는데 그때 컥 하고 이분이 갑자기 그랬어요. 위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살린 순종 씨. 이 일로 신문에도 나고 관할 소방서에서 표창장을 받기도 했는데, 이 모든 건 꾸준한 안전 교육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한다. 평소에 이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그냥 한 거예요. 막상 내 앞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해봐야겠다 해서 했던 거예요. 4년 전부터 의용소방대 활동을 병행하면서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다양한 안전교육을 받고 대처 요령을 익혔다는데, 무엇보다 이 값진 경험을 아들에게도 전해주고 싶다고 한다. 진짜? 아빠 뽀뽀해줘야지 그럼. 저희 아이도 그런 학교에서 이런 교육들을 이제 수시로 받게 된다면 나중에 제가 이런 일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저희 아이도 이거를 남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순종 씨 외에 다른 의용대원들 모두 경험상 지금보다 더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의무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는데, 제 주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진짜 생명을 잃고 보편화되게 해야 되는데 정말로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꼭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약 2만 5천 명이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을 하는데 소생률은 불과 한 5%. 그러면 이것이 많이 확대가 되면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했을 때 5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전개를 한다면 살아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그렇다면 평소 시민들의 사고 대처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친구나 가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지 물어봤다. 사실 저도 어떻게 위급 상황에 그 대처를 해야 될지 교육을 받지 않아서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아마 119를 부르지 않을까요? 119에 일단 전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사람을 찾을 것 같아요. 시민들 대다수가 응급 상황 대처에 미흡했는데, 사실 심폐소생술은 5분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이런 안전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학교에서 해마다 44시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학교 재량에 맡기고 있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어린 아이들부터 성장하면서 의식 속에 안전의식이 들어가야 되고 특히 뭐냐면 많은 훈련을 통해서 체득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위기시의 것이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학교 안전교육은 어째다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혀 안전의식을 형성하는데 또 체득화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학교 안전교육 제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을까? 이곳은 천안의 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는데 오늘의 주제는 응급처치의 핵심, 심폐소생술. 심정지환자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는요 60% 이상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일어나요. 네, 그만큼 60% 보면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교육은 소방대원과 소방의용대원들의 1:1 맞춤 지도로 이루어지는데 어깨 힘으로 눌러줘 30번. 이거 움직이면 안 되고 팔 그리고 머리는 거길 보는 게 아니야. 실습 위주의 심폐소생 교육. 이는 천안 서북구 소방서에서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천안시 교육지원청과 함께 시작한 프로젝트인데 실제 효과도 상당하다고 한다.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늘어난 만큼 실제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는 일반인이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요.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35%의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었고요. 작년 한 해 동안은 51%로 거의 한 16% 정도까지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학생 몇 명이 대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학년 전체가 제대로 익힐 때까지 진행되는 안전교육. 학생들도 책이나 동영상으로 배운 것과 많이 다르다고 한다. 심폐소생술 하는 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어서 좋은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심폐소생술을 배워서 가족이나 친구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제가 용기 있게 응급처치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론 위주에서 학생들이 맨날 안전교육을 해왔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소방서 분들과 함께 학생들이 생명에 대한 이런 소중함을 또 깨닫고 실제로 응급처치를 해봄으로써 응급 상황 시에 학생들이 더욱더 대처를 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어린 시절부터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안전전담 교사의 지도 아래 주 1회 실습 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졸업평가에도 반영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성장 단계별로 생활안전교육을 세분화하고 지속적인 반복 훈련으로 안전생활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도록 교과 과정이 마련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난, 교통, 응급처치 등 실대 안전교육 표준안을 개발,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는데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으로 구분을 해서 실습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전체 학생으로 계산해 보면 총 체험 시설에 필요한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체험 시설도 점진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고 그 표준안이 만들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 과정에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교과를 신설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단원을 신설하든지 이렇게 해서 안전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의 국민 입법 제안. 그동안 이론 위주였거나 그마저도 부족했던 학교 안전교육. 모든 학생들이 제대로 안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정규 과목으로 편성하기를 제안한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 국민 모두가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의 정규 과목 의무화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안전사고. 더 이상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교육의 정규 과목 의무화 제도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기대해본다.